구텐탁,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도서관에서 독일어 자료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림입니다. 저는 오늘 독일 도서관 먼 그러나 가까운 페언 아버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일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일 도서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독일의 4개의 주요 도서관인 독일 국립도서관,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독일 디지털 도서관, 독일 영화도서관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독일 도서관의 대응입니다. 감염보호법에 따라 문화나 스포츠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8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 증명서나 백신 패스를 출입 시 제시해야 기관 안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도서관은 이 법률에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주 정부가 코로나 검사나 도서관 출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서관들은 팬데믹 이후에 이북, 오디오북, 이러닝, 전자매거진, 신문기사, 영화, 음악, 스트리밍,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달, 미디어 픽업 등의 대출 서비스와 보통 영어의 챕터라고 말하는 책의 장, 저널, 신문기사 스캐닝을 해서 딜리버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독일 국립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람실 운영 현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1912년 설립된 국립도서관은 독일과 해외에서 독일어로 기록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독일 최대의 중앙도서관입니다. 국립도서관은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 am 마인 두 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열람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열람실 이용을 위해서는 일주일 전부터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이프치히 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에 따라 방문 시간이 다른데요. 열람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앙홀의 경우는 1일 티켓과 저녁 티켓 2개의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고 박물관 열람실과 청취실은 1일 티켓으로 낮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랑크푸르트 am 마인 도서관의 경우에는 열람실의 구분이 없이 오전, 오후, 저녁 3개의 시간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자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총 4,136만 개가 넘는 도서, 신문, 잡지, 악보, 음반, 지도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디지털 자료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가 1,616만 권이 넘어서 전체 비중 중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온라인 간행물이 926만 개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는 음반이나 악보 등 음악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음반 자료 중에는 독일 국립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뮤직비디오도 포함되어 있어 대표적으로는 작년 2020년 동서독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재즈 뮤직비디오가 제작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가 하면 국립도서관은 온라인 가상 전시회를 상설로 개최하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 전시회에는 사진, 비디오, 사운드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원본 문서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보는 5,000년 미디어 역사라는 가상 전시회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상형 문자 책 네트워크를 주제로 하여 1,800개나 넘는 미디어 역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막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온라인 가상 전시회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 주제 중 서체 문화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다양한 도서의 서체가 전시되는데요. 이 중 13세기 독일의 가장 중요한 법률 서적으로 꼽히는 작센슈피겔이라는 법률 서적에 그림과 서체 예시가 전시되어서 흥미로운데요. 왼쪽에는 그림이, 오른쪽에는 서체가 기록되어 있고
왼쪽의 그림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려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서체가 전시가 되는데요. 오늘날의 법률 서적이 텍스트 위주인 것에 비해서 그림과 함께 이 법률 서적을 보여줄 때에 어떠한 재판이나 송사가 이루어지는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바이에른 국립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58년 궁중도서관으로 설립되어 작년 기준 약 3,447만 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바이에른 국립도서관은 팬데믹 이후에 장소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미디어를 바이에른 국립도서관에서 주문하면 주소가 독일 내인 경우에 한해서 집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도서 미디어 무료 홈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 관련 출판사들이 저작권을 허가한 이북, 이저널,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광범위한 콘텐츠에 대해 접속 권한을 허용하여서 이용자 아이디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웨비나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도서관에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 도서관을 소개해주는 온라인 세미나를 제공하고 매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 문서 사본 서비스는 저희 한국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에른 국립도서관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개국 도서관이 네트워킹하여 제공하는 유료의 문서 사본 프로그램인 주비토를 통해서 약 5만 4천 개의 잡지와 신문기사, 1천만 권이 넘는 도서의 사본을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우편이나 팩스로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문 시 가격은 3일 내에 도착하는 경우 10에서 26유로, 하루 안에 빠른 주문의 경우에는 12에서 31유로로 한화로 15,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독일 디지털 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은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도서관은 독일의 모든 문화와 학술기관의 온라인 콘텐츠를 네트워킹하는 중앙 포털 사이트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26일 기준으로 총 3,821만 개가 넘는 도서, 기록 문서, 그림, 조각, 음악, 오디오 문서, 영화, 악보 등의 문화 학술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에 디지털 자료가 1,317만 개가 넘는 약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도서관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전문성이 높은 자료만을 제공하여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여름 소풍을 갈 수 있는 가상여행 프로그램이 기획된 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 가상여행의 첫 화면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독일 사진박물관의 오즈발트 리벡이라는 사진 작가가 1917년 런던에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을 전시한 것인데요. 이 사진의 제목은 런던 상류층의 산책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면 런던의 그 상류층의 사람들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소풍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사진을 시작으로 하여서 산, 숙소, 바다, 독일 디지털 도서관과 함께 여름 안으로라는 제목의 가상 소풍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름 연휴 기간에 휴가 일정이나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행 엽서가 또한 소개되고 있는데요. 1903년 여행을 할 때에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엽서가 소개되어서 이때 당시의 여행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독일 제국이라는 나라의 시절이었고요. 당시 1871년부터 우체국이 엽서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엽서는 1880년 말부터 여행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영화도서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영화도서관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베를린 영화제가 있죠. 베를린 영화제가 발전하는 만큼 이 영화도서관도 발전해 왔습니다. 1963년부터 약 70년 동안 영화와 텔레비전 등 시청각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전달의 역할을 영화도서관이 담당했었고요.
이 도서관의 건물 중 하나인 필름하우스라는 건물에는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십만 장의 사진들과 약 2만 5천 개의 영화 포스터, 약 2만 개의 의상과 건축 스케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만 6,500개 이상의 영화 원본과 비디오, DVD, 블루레이 버전의 4만 개 이상의 영화를 소장하고 있고요. 텔레비전 미디어 라이브러리라는 채널을 통해서는 과거 독일이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이 시절을 포함하는 약 70년 동안에 9천 개 이상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 도서관에서 전문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이 전문 큐레이터가 고전 영화나 또는 고전 영화에 대한 전시회를 해설해주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919년에 제작된 로베아트 위네 감독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Das Kabinett des Dr. 칼리가리이라는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기획한 바가 있는데요. 로베아트 위네 감독은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를 대표하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입니다. 또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작품은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영화, 즉 전위 영화라고 하죠. 이 영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죠. 그래서 이 표현주의 영화에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공포나 좌절이나 절망의 감정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화를 해설해주는 눈무스 칼리가리 베아덴이라는 제목의 너는 칼리가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러한 전시회를 저희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눈무스트라는 표현은 독일어에서 명령법으로 이때 당시 나치가 사용했던 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무스 칼리가리 베아덴 이 작품의 이 전시의 제목이고요. 이분은 크리스티나 야스퍼스라는 영화 도서관의 전문 큐레이터입니다. 뒤쪽에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Das Kabinett, 즉 밀실이 현대적인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바로 이 사진과 또한 뒤에 나오는 이 시나리오 각본인데요. 이것은 1919년에 로베아트 위네 감독이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직접 그리고 사용했던 저술했던 그 시나리오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 작품과 더불어서 이제 영화에서 표현되었던 영화의 기법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주의 영화는 실제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려진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물이 멀쩡한 그러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실루엣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의 주요 4개의 도서관을 통해서 독일 도서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페안 아버나 물리적으로는 제한적으로밖에 도서관을 방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독일 도서관은 학술, 문화, 예술에 풍성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사회의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일상에 어쩌면 대면 사회보다 더 가까운 도서관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keschön.